안녕하세요. 저는 63세 김현철입니다. 한 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제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이 돈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배낭 하나를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매년 겨우 얻은 연차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마음껏 떠날 수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럽게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아파트가 아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한두 달 동안 진지하게 캠핑카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동호회에 가입해 실제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시장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아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오랫동안 품어온 제 꿈을 이해해 주었고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결코 즉흥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운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영상 속 화려한 모습 이면에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숨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수많은 매물을 검토한 끝에 5년 된 국산 중형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간단한 조리 시설과 침대까지 갖춘 차량이었고 가격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량 구입에 쓴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캠핑카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오래도록 품어온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다만 캠핑카를 구입하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인산철 보조 배터리 180만 원, 태양광 패널 120만 원, 와이파이 공유기와 안테나 50만 원, 캠핑용 가구 및 침구류 80만 원, 취사용품 70만 원 등 다양한 부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추가 장비 구입에만 약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캠핑카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초기 정비를 받는 데에도 약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했던 예산은 결국 7천만 원 가까이 지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차피 시작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캠핑카 본체 가격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역시 평생 꿈꿔온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반년 뒤에는 그때 말렸어야 했어라는 후회로 바뀔 줄은요. 캠핑카를 구입한 뒤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 여행으로 동해안을 따라 열흘간 이동했는데 그때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들여다봤을 때 이 생활이 생각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유류비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캠핑카는 리터당 56km 정도밖에 주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연비였습니다. 전국을 여행하는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한 달 유류비만 약 45만 원이 들었습니다. 캠핑장 이용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캠핑장마다 시설 수준이 달라 때때로 수도나 전기 문제로 인해 찜질방이나 모텔을 이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월 1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식비와 생활비 또한 예상과 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대부분 직접 요리하는 모습만 보여주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날씨나 몸 상태에 따라 외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후에는 요리를 할 체력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식비만 따져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차량 점검과 경정비 역시 고장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누수 문제로 정비소를 방문했는데 예상보다 문제가 커서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900만 원을 넘어섰고 전체 지출을 대략 계산해 보니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지출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기준으로 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런 생활을 5년만 이어가도 퇴직금이 모두 소진될 상황이었습니다. 받고 있는 연금만으로는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큰 수리가 발생하거나 건강 문제가 생긴다면 자금은 훨씬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날씨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캠핑카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이 아닐 때는 배터리로 가동해야 했는데 1시간만 틀어도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되었습니다. 반면 에어컨을 끄면 차량 내부는 금세 찜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더위를 이기지 못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 역시 문제였습니다. 결로와 한파로 인한 불편이 심각했습니다. 히터를 가동해도 바닥과 벽면이 차가워 발이 얼어붙을 정도였고 결로 때문에 침구류가 눅눅해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어느 날은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도관이 얼어붙어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은 고요했고 주변의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끼리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고요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하며 늘 소란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요함은 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아 캠핑카 안에만 머물러야 할 때는 고립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아내와 단둘이 지내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셋째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캠핑카는 생각보다 자주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인버터가 고장 나거나 정차 중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물탱크 누수와 전기 시스템 고장으로 수리비만 22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늘 이동 중이다 보니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웠고 명절도 종종 캠핑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첫 손주의 돌잔치가 있었지만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어 참석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대신 인사를 전했지만 아내의 서운한 표정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길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식습관이 무너졌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8kg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자다 보니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로 인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캠핑카 생활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보다 관계 단절, 심리적 고립, 그리고 건강 악화라는 문제로 인해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늘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 즐겁게 요리하는 장면만 보여줄 뿐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캠핑카를 팔고 도시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살다간 건강만 상할 거야. 저는 조금만 더 해보자고 버텼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캠핑카는 5천만 원의 중고로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더 오래 끌었다면 손실은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캠핑카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같은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이 소중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온수 샤워를 마음껏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을 때 느꼈던 편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캠핑은 분명 매력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지속할 생활 방식으로는 저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여행과 일상을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틀을 잠시 벗어나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캠핑카를 구입하기 전에 한 달 정도만이라도 렌트하여 실제 생활을 경험해 봤다면 아마도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튜브와 블로그에 나오는 화려한 모습만 보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험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직접 부딪혀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여정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 디지털 노마드처럼 이동하며 일할 수 있는 분들, 혹은 충분한 자산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분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퇴직 후 장기 생활 수단으로 고려하고 계신다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경제적 여건, 생활 리듬, 건강관리, 인간관계 등 모든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맞지 않았던 방식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충분한 정보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캠핑카를 구매하기 전에 한 달간 렌트해서 생활해 보는 것, 외국 이주를 고민한다면 2주 이상 장기 체류를 경험해 보는 것, 시골로 이주를 꿈꾼다면 몇 개월 동안 실제 거주해 보는 것, 이런 직접적인 체험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진 정보가 되어줄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결국 더 현명한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약 1,50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단순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생활 방식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장소나 화려한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한 생활 방식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지혜가 머문 자리였습니다.